국회 국정감사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내내 국민들 실망이 컸습니다. 나라 곳곳에 잘 돌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정부와 국회가 잘 일하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할 기회가 되어야 하는지 여의도의 지겨운 정치 공방만 계속됐지요. 초선입니다만 이사는 이분 초선 아닙니다. 거의 경남지사 2번 하시고 그 다음에 총리 서리까지 하셨고 아깝습니다만 김태우 새누리당 의원 오랜만에 만나서 국회의원 이제 2년은 안 되고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소감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지금 1년 좀 넘었죠?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2년? 제가 재선입니다. 지금 3년째입니다.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시작했으니까. 재선이군요. 그렇습니다. 저희 초선이라고 한 거 잘못됐네요. 보궐선거도 쳐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재선이죠. 어떻습니까? 재선했는데 3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답답해요. 무겁고 실제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은 입법 활동인데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법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외국 투자를 촉진시키는 법, 또 요즘 세계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대로 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규제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다 이렇게 좀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런 법들을 하루속히 지금 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잘 아시죠? 그게 국회 무용론법인지 후퇴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아마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통진당 사태 지금 가슴 아픕니다. 우리 헌법적 가치와 이렇게 좀 반하는 그런 상황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로 가는데 국민들의 길을 열어주고 또 국가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뭔가 가치를 바로 이렇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법을 만드는 건데 지금 이런 게 전부 다 누적되어 있고 적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또 이렇게 야당 전 국회의원 일정 취소하고 보이콧 했지 않습니까? 다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저도 큰 책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민생 법안에 자기 거의 생존권이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입법에 지금 계류 중인 그런 법들 하나하나에 수십만 명, 적게는 수천 명까지 엄청나게 생존권이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속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선진화법인가 뭐 때문에. 그래, 이게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고 불임국회를 만든다. 뇌사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좀 해소시켜야 되고 그 법 내용도 보면은 5분의 3이 동의해야 이 의미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실제 야당은 보니까 그 법에 죽이려면 죽이라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는 또 너가 좀 무능하니까 또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홍보하고 서로 협박 정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헌 제청한다고, 위헌 심판 청구한다고 들었는데 5분의 3이라는 게 사실은 헌법이 얘기하는 다수견에는 반하는 거 아니겠어요? 반하는 거죠. 실제 헌법 49조에도 보면은 이 본회의의 어떤 통과 요건이 실제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 게 헌법 정신이고 헌법 원칙입니다. 이걸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위헌 법률이죠, 이거는. 이건 아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다. 이런 법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겠느냐.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실과 괴리가 있으면 이거는 좀 뜯어 고쳐야 됩니다. 통진당 사태에 대해서 어차피 국민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선거로 다 할 텐데, 결정을 할 텐데, 통진당을 살리고 죽이는. 근데 어떻게 이걸 정부가 나서서 굳이 이렇게 피를 묻힐 이유가 있느냐. 위헌 정당 심판 청구해가지고 국민을 또 국론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물론 국민의 전체 10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했지만 4명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의원님은 물론 새누리당이라서 입장이 곤란하시겠지만. 물론 이제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떤 잣대로 어떤 사안들을 핫 이슈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될 건가, 평가할 것인가, 이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하나가 정말 국가 이익이 저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조화. 이런 가치 속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게 결국 그 정치하는 또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의 어떤 사람으로서 저는 옳은 길이다. 통진당 사태를 보면은 실제 우리의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닙니까? 네. 거기에 반하는 어떤 북한식의 어떤 사회민주주의 추구라든지 또 거기에 활동 내용이나 강령들을 보면은 뭐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을 해체한다든지 또 미군 철수라든지 보안법 폐지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통일 연방제 등 이석기 의원의 아로 또 조직 이것도 그래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그 김일성의 그 진보적 민주주의의 그 모순하고 핵심 내용이 똑같아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물론 우리는 또 분단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저는 국가에 반하는 거다. 또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거다. 이런 부분은 평가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국민이 심판하면 안 됩니까? 2년 후에. 그렇게 또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보는 것은 지난번 그 야권연대, 야권연대를 통해서 실제 그분들이 이렇게 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야당 쪽에서 좀 사과를 먼저 하는 것도 저는 도리다. 여러 가지 답답한 민주당 부분도 얘기하는 있지만 거죠. 야당이 여기서는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사과할 필요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국가의 정체성 관련된 일도 분명하게 잣대를 갖고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통진당과의 야권연대에 대해서 사과하는커녕 지금 신야권연대라 그래가지고 정의당하고 안철수 신당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여기랑 지금 신야권연대, 3자의 야권연대가 지금 뭐 거의 뭐 이야기가 다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국민들이 저는 한번 경험이 있었고 과연 저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어떤 상황의 어떤 세력을 또 등장시켜 줄 것인지 아마 주의 있게 볼 것이고 이미 국민적 어떤 심판의 판단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국감에 열심히 하셨죠. 준비도 하시고. 뭐 이번 국감은 국감에서 야 내가 좀 이거는 꼭 했다. 뭐 국감에 있어서 내가 뭐 좀 이거 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나라 빚 문제가 지금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부채. 국가 부채. 지금 우리 곳간에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좀 켜졌다. 국가 재정에 이제 적신호가 켜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물론 이제 복지도 해야 되고 또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나라 망하는 복지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빚내서 우리 세대 잘 묻고 잘 쓰고 빚 안 갚고 죽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우리 후손들, 자식들, 미래 세대에 불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부채가 공식적으로는 한 44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공무원 연금, 또 군인 연금 이런 공적 연금 어떤 관리 부채 다 포함하면은 1000조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 총생산 GDP의 근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앞으로 계속 적자성 국채, 이게 국채를 발행해서 그 빚으로 자꾸 나라 살림을 하는 그런 형태로 자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에 대한 어떤 의무 지출, 무조건 지출해야 되는 이유 없이 이런 의무 지출 비율도 자꾸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지라는 게 한 번 하면 이제 빠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곳간의 사정을 봐가면서 그게 맞춰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희 삼성 회장님한테도 노인수당으로 20만 원을 준다? 줘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그런 내용들이 실제 많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짜 정치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 짱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정말 그리스가 남부 유럽 그리스가 실제 국가부도 디폴트 상태에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물론 재정 적자가 쌓이고 복지에 과다 지출도 있지만은 이런 후진적인 재정 또는 복지 구조를 두고도 그걸 개혁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 정치권의 그런 무능, 부재가 결국에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저는 우리 한국호가 이렇게 참 거친 거친 바다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입에 얼마나 있는지 또 우리 뭐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안개를 만날 수도 있고 썩난 파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안전장치가 있는 건지 구명조끼는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 그냥 3년, 4년 후
작게. 그건 바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앞에 표만 의식하고 가는 이 파퓰리즘적 정치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미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어떤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타협이?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바로 이제 정치의 새로운 어떤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도 네. 1996년도에 그 요란 페르손 총리가 네. 그때도 GDP 대비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했어요. 한 76%가 부채였어요. 네.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의 사회보장 문제, 복지 문제를 줄여나가자.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몇 %입니까? 그 당시 우리가 스웨덴은 79%. 지금 우리가 실제 공공부채까지 포함하면 70%가 넘었습니다. 아, 그럼 그 당시 스웨덴하고 비유가 딱 되네. 비슷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예산 상한제라는 걸 채택했어요. 예산 상한제. 예. 그것은 뭐냐면은 네. 돈 들어온 만큼 그 안에서 쓰자. 네.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빚을 내야 되잖아요. 네. 예산의 경제 여건 되는 수준에서 돈을 쓰자. 세수 안에서 쓰자 이거죠. 세수 안에서 쓰자. 그게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페이고 원칙이라. 네. 지불하면 간다. 페이고. 페이고 원칙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필요하고, 또 대선도 이제 지금 박근혜 우리 대통령도 공약해서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국민들 지금 이해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약 어떤 수정에 대해서. 나중에 꼭 지키시겠지만은, 그렇지만은 50조 예를 들어서 꼭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우리가 공약을 하자. 그러면은 진보적 가치든 보수적 가치든 그 50조 내에서 당신들 우선순위의 정책 칼날을 담아라. 네. 또 바로 이 당도 담아라. 그렇게 해서 국민들 평가받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승리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선거에 패배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자기들도 또 인기 정책을 해서 다음에 민심을 사서 표를 얻어서 이겨야 되니까. 네. 그러면 과연 이런 그 악순환 구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저는 지도자의 네. 어느 누군가 한번 결단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결단은 우리가 선거 결과가 5대4로 나왔다. 예를 들어서 4대6으로 나왔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는 중공동정부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네. 사실상 그 타협과 또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가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내가 이겼으니까 지금 다 먹는다. 빵 10개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가감하게 빵 10개 중에 진짜 4개라도 팔다리를 잘라서 자기 희생의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이나 또 모든 면에서 그게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더 큰 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하자 이런 얘기죠. 그런 공동정부라도 각오하고 네. 한 번 정도의 이런 악순환을 고리를 끊는 네. 그런 과정에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정치적 협상을 해야 된다. 그게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네. 이런 국가 장래의 어떤 부채 문제, 국가적 어떤 아젠다 아마 충분히 합의를 이루고 아마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리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해야 돼. 그런데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통일의 문을 열어야 우리 지금 저성장 구조라든가 우리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노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는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네. 진짜 우리 북한에 투자할 수 있으면은 80%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물자로 투자하면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거의 8%까지 올라갈 거요. 네. 북한은 아마 20 내지 25% 올라갈 겁니다. 네, 북한이 블루오션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 올라가고 지금 만주, 연해주 또 극동 금방 가죠. 엄청나게 우리가 뻗어갈 수 있는 중국하고 이제 배하고 비행기가 아니죠. 그냥 철도로 그렇죠. 가버리죠. 무한의 우리 경제 영토들이 네. 지금 잠재력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걸 열어줘야 이제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정치 지도자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사생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정치인이. 네. 사생적 자세. 뭐 좀 캐도남마에서 네. 이게 어울리는 이야기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런 리더십을 저는 이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 조용필의 그 가왕 조용필 씨의 노래 네. 보면은 킬리만자로의 표범. 네. 그게 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 사랑은 모든 걸 다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후회하지 후회하지 않는 않는 것. 바로 그걸 그래야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지. 바로 그게 가슴이 정치 지도자의 쩌렁쩌렁. 길이 네. 참 어려운 길입니다. 네. 이 국민과 또 우리 조국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자기 걸 다 잃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아마 물음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저는 된다. 이런 게 바로 사생적 저는 자세다 이렇게 보죠. 네, 아까 중요한 게 이제 예산 상한제라는 걸 동원해서 반드시 세수 내의 지출을 여야가 선언해야 된다. 이런 얘기시고. 그렇게 그죠?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하려면, 야당과 함께 하려면 꼭 이름은 공동정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중공동정부적 중공동정부 각오를 하고 역할을 줘야 된다. 역할을 주고 40%라도 던져줘야 된다. 진짜 사생적 결단으로. 그리고 나서 통일의 문을 열려야 되는데 북한이 블루오션이고 물론 정부야 뚝심 있게 가더라도 민간 기업에게는 자연스럽게 호의적인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풀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과 국민적 어떤 그 염원들이 저는 강하게 이렇게 농축되어 있고 아마 그렇게 또 가져야 이 국회에 대한 신뢰와 또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없습니까? 너무 지금 받아 적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강의 듣는 것 같은데. 예. 너무 이제 아쉬운 점들이 지금 많이 있고 현안들이 지금 이제 막 댓글 관련,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거 지지부 지금 이 중요한 통일 이야기, 예산 문제,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발목 잡고 있는 이 민생 법안들 너무 많은데 지금 이거 댓글 물론 누가 뭐 댓글 썼네 안 썼네 국가 기관이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중립을 지켜야 되고 또 그렇게 개입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법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과까지 해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 판단하기 어렵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어떤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되겠다. 그런 개혁 의지를 담아서 대통령이 그 개혁 의지를 담아서 법안을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어떤 방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죠. 아니 경남도지사도 하시고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도 하시고 기획재정부 또 의원이시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얘기를 목소리를 내도 안 됩니까? 좀 이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100% 공감하겠는데 이거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국회 어떻습니까? 정치개혁 안 됩니까? 지금 그건 표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야, 표가 안 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미래에 고민을 해서 물론 투자도 부채가 다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렇지만 그 부채의 내용이 투자적 성격이냐 지금 쓰고 마는 성격이냐 아마 그런 게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진정하게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게 그 미래 아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한 또 교육의 문제라든지 또 그 인프라의 문제, R&D의 문제, 또 신성장 동력을 위한 그런 미래 에너지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원전의 문제 등등 바로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미래 세대하고 아직도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발언권은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게 정치고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지금 없어요. 왜 없느냐? 표가 안 되고 국민적 관심이 없어요. 저는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성자 독식의 이런 정치 구조.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자기 팔다리를 자르는 자기 희생의 지도 리더십이 필요해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저도 충분히 또 그 역할이 있고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조국이 가야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법안이든 또 정치의 어떤 활동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는 바로 지도자의 그런 결단의 어떤 환경이 먼저 전제돼야 한 번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김태우 의원의 100% 동감한다. 그리고 이걸 질문해달라. 지금 정부와 실무자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부의 공무원들, 실무자들, 특히 좀 높으신 국장이나 과장들, 핵심적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 이런 사람, 정부 특히 실무진들. 그래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의 어떤 성격이라는 것은 뭐 영혼이 없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마지막 대한민국의 보루입니다. 국가가 위기가 일어났을 때 어려울 때는 그 공무원이 결국 중심에 있는 겁니다. 네. 또 정권이 바뀌면은 바뀐 리더십에 따라서 그분의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집중해서 또 따라가 주는 게 그 통치 철학을 믿고 뒤에 서포팅 해주는 게 결과적으로 또 국민한테 유리하고 또 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뭔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칼라와 조국이 어떤 방향, 국가적 그 경영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좀 잘못됐으면은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소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없다는 것이 좀 답답하죠. 네. 자, 나라 국간을 걱정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어떻습니까? 판단하시기에. 물론, 잘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정부 들어와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그 정세,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문제, 정세 없이 또 새로운 세목 신설 없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복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믿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 여러 가지 비과세 그런 그 감면을 축소한다든지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장관한테 이야기했어요. 자,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이제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려운 걸 알고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좀 고백하고 국민의 허락을 받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그런 솔직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건의해야 된다. 눈치 보고 건의합니까 누가? 대통령 눈치 다 보고 완전 해야 된다.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지금 장관들이. 그래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가에 아주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수장으로서 단순하게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전체의 경제총수로서의 그런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네. 아마 그런 부분의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네, 계속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통일부 장관에도 한마디 하시죠. 이제 좀 결국 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시각도 있고 원칙도 있습니다만은 좀 전향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그 사고의 유연성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북 문제 어떻게 하면 분단 관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만 관심을 쓸 게 아니라 이 탈북자가 지금 한 2만 5천 명이 되고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재외 동포가 한 50만이 됩니다. 북한 주민이. 네. 그런 데 대한 어떤 정책.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자다가도 아이고 꿈에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남한의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북한의 지도자들만 상대할 게 아니라 그 고위급들만 실제 그 주민들 나와 있는 주민들 또 밖에 나와 있는 우리 재외 중국의 동포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정말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네. 관심을 좀 바꿔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목소리들이 정치의 개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이 돼야 되고 또 정부도 좀 장관들도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 좀 받아가지고 좀 변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원내대표도 하시고 당대표도 하시는가 뭐 좀 핵심 역할을 좀 맡아야 되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뭐 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MB 정부 때 제가 이제 국무총리로 지명받았지만 네. 총리 서리하셨죠. 제가 다 많은 국민들 또 아픔도 줬고 네. 또 실망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내 스스로도 부족했다는 걸 잘 알고 네. 공부가 덜 됐다는 것도 알고 네. 그렇지만 또 하나 위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내용 중에 괴테의 그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어렵죠. 거기에 참 딱딱했는데 네. 저를 위로하는 그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인간이란 노력하는 한 실수하기 마련이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깨진 경우에 그만큼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한 거 아니냐. 네. 김태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진짜 거침없이 그게 옳은 일이라면 또 도전하고 또 용기 있게 가감하게 부딪혀 가겠다. 네. 이게 제 기본적인 네.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의 어떤 길이라는 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네. 모든 사생적 그런 자세. 네. 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자. 잠시 후 돌아와서 마지막 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제발 시험 못 봤다고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역전의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인사드리고요. 김태호 의원의 마지막 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너무 아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 또 우리 미래로 가야 되고 또 기업이 정말 왕성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또 환경도 깔아줘야 됩니다. 정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조금 그 미래를 생각하고 또 이런 아픔도 있지만 같이 이래 대사회적